4절 제네릭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절까지는 제네릭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서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선언할 때 여러분이 그 제네릭으로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근데 이 제네릭은요, 그 타입을 선언할 때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메소드를 선언할 때도 제네릭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릭 메소드라고 하면요, 자, 매개 변수 타입 그리고 리턴 타입으로 타입 파라미터를 갖는 메소드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실제 메소드를 호출할 때, 자, 이런 구체적인 타입으로 매개 변수와 리턴 타입을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메소드를 제네릭 메소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네릭 메소드를 선언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리턴 타입 앞에 자, 이렇게 이제 꺽쇠 기호를 추가하고 타입 파라미터를 기술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원래는 여러분 메소드 선언할 때 자, 이와 같이 조건 제한자 그리고 리턴 타입 그리고 메소드명 자, 이와 같이 매개 변수 그리고 이제 실행 블록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리턴 타입 앞에다가 이와 같이 자, 꺽쇠 기호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여러분이 타입 파라미터를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얘가 여기 있죠. 그래서 그 이와 같이 이제 타입 파라미터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서 자, 사용을 하는데 이 타입 파라미터는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 자, 리턴 타입과 매개 변수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타입 파라미터를 자,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이거를 자, 메소드의 매개 타입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자, 메소드의 리턴 타입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 박싱의 자, 리턴 타입이 결국 제네릭 타입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박스 객체인데 요 t가 여기 지정이 된 결국 박스 객체가 리턴이 되어서 나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네릭 메소드는 좀 이 선언하는 방법이 좀 독특하죠. 그래서 여러분 리턴 타입 앞에 이렇게 타입 파라미터를 지정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어디서 사용하냐면 매개 변수의 타입 아니면 리턴 타입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선언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호출은 어떻게 이제 하냐면 자, 제네릭 메소드를 호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자, 메소드명에다가 매개 값을 주고 호출하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고 대신에 여러분이 이 매개 값에 대한 타입 그리고 여기 리턴 타입에 대한 타입을 자, 구체적인 타입으로 이렇게 지정을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꺽쇠 기호 들어가고 구체적인 타입을 이제 넣어주는데 자, 이 방법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고 자, 주로 이제 이 방법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턴 타입 변수 자, 요거는 이제 변수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자, 매개 값을 주고 호출해서 그 값을 이제 여기 변수에 대입을 받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이 변수 선언할 때 준 이 타입이 결국 이거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준 매개 값 있잖아요. 이 매개 값이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개 값을 뭘 줬느냐, 리턴 타입을 뭘 선언했냐에 따라서 결국은 자, 여기에 이 그 타입 파라미터가 구체적인 타입으로 이제 뭔가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이 예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와 같이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자, 제네릭 메소드로 자, 박싱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자, 제네릭 메소드로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이 박싱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내가 이렇게 호출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숫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정수가. 그럼 이 자리에 결국 정수가 들어올 수 있게끔 이 t를 구체적인 타입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구체적인 타입으로 바꿔줍니다. 결국 t 자리에 인티저가 다 들어가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여기에 인티저가 들어갔고 자 정수값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얘가 리턴 되어져 나오는 바로 이 타입도 여기에 인티저가 돼야 된다. 이게 인티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정수값, 이것도 인티저 타입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이런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자, 박싱이라고 하는 바로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여기 값을 100을 주잖아요. 그럼 이 값이 컴파일러에서 유추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인티저구나. 그럼 내가 t를 인티저로 해야 되겠구나. 이 말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리턴되는 자, 타입도 자, 이 t 자리에 인티저가 들어가서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자, 반드시 변수를 선언하고 자, 대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타입을 지정을 할 때는 메소드 호출 앞에 이렇게 꺽쇠 넣어주고 국제적인 타입을 넣어줘도 되지만 이렇게 작성한 것보다는 매개 값을 넣어줌으로 해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유추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 인티저구나. 그럼 여기 인티저로 다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네릭 메소드를 코드에서 선언하고 호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자, 패키지는 자, 섹션 04 자, 이그잼 01 제네릭 자, 메소드라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 util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자, 선언을 할게요. 자, 그리고 자, 이 util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자, 제네릭 메소드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그래서 public 자, static 정적 메소드로 선언할게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타입 파라메타를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자, 이 타입 파라메타를 리턴 타입과 매개 타입으로 이제 사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다가 박스 자, t 그리고 박싱 이렇게 주고요. t 이렇게 자, 선언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해석을 하면요. 지금 내가 메소드 하나를 선언을 하는데 자, 제네릭 메소드로 선언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t를 매개 변수 타입과 그리고 리턴 타입에서 사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박싱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이제 구체적인 타입이 t 대신에 이제 들어가서 매개 타입과 결국 리턴 타입이 이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자, 여러분이 바로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예제 있죠. 자, 여기가 아니고 여기군요. 자, 섹션 2에 자, 지금 이그젠플 2에 보면 이제 박스라고 하는 점 잡아 있죠.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해서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자, 붙여넣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나지 않죠. 그래서 지금 박스가 지금 이렇게 제네릭 타입으로 자,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타입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결국 여기와 여기의 타입이 이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메소드의 실행 내용을 이제 채워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박스 t 박스는 자, new 박스 t 자, 이렇게 자, 작성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생략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줘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t라고 이렇게 줄게요. 자, 결국 여기에 뭐가 지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요 타입이 자,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박스.set 자, 여기다가
자, 여기 매개값을 받은 이 t라고 하는 이 객체를 이제 대입을 했고요. 자, 이렇게 만든 박스를 자, 리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메소드는 결국은 외부로부터 어떤 객체를 받아서 자, 그 객체를 자, 박스 객체를 만들고 그 안에 저장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준 타입 파라메타로 다 타입을 표시를 했고요. 나중에 얘를 호출할 때 결국 여기가 뭐가 지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 t의 이제 구체적인 클래스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겠죠.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실행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그 박싱 자, 메소드 자, example이라고 주고요. 자, 여기다가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먼저 그 박스 객체부터 먼저 이거부터 호출을 해 볼까요? 자, util. 자, 이 util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자, 정적 메소드죠. 자, 그러니까 util.boxing 이렇게 이제 호출할 수 있을 거예요. util.boxing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데 이 boxing이라는 메소드가 제네릭 메소드이기 때문에 자, 구체적인 그 타입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 호출하기 바로 전에 여기다가 제가 인티저라고 이렇게 이제 줍니다. 그럼 인티저라고 주는 순간 이제 여러분이 요 매개값은 무슨 타입이 되느냐 이제 이거죠. 자, 보니까 자,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인티저로 주고 자, 이렇게 호출을 하니까 자, 이 박싱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자, 어떤 매개값을 줘야 되냐면 자, 인티저 타입의 값을 줘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나오지는 않네요. 그래서 여기서 인티저 값을 이제 주는데 100을 줍니다. 만약에 100을 주지 않고 여러분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주게 되면 이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자, t가 결국은 인티저로 구체적인 타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t가 사용되는 곳은 다 인티저가 와야 돼요. 즉 정수값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정수값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문자열이 오니까 컴파일 에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수값을 이제 줘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얘가 리턴하는 타입을 보니까 자, 여기는 정확하게 나오네요. 여기는 인티저가 나와야 된다. 박스 인티저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박스 인티저로 받아야 된다. 박스 1.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좀 어렵죠? 자, util.java에서 여러분이 박싱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자, 이와 같이 추가됐기 때문에 타입 파라미터가 추가됐기 때문에 제네릭 메소드가 되고요. 나중에 얘를 호출할 때 결국 구체적인 타입이 지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지정이 됐냐면 여기에 얘를 호출할 때 인티저라고 구체적인 타입이 지정이 됐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t 자리는 전부 다 인티저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도 인티저 타입으로 받아야 되고요. 매개 값도 리턴되는 객체도 박스의 인티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매개 값으로 100을 준 거고 얘가 리턴하는 것을 박스 인티저로 이제 받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저장된 실제 값을 한번 얻어 봅시다. 그래서 int value equal box 1.get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박스 1에서 저장된 인티저 값이 리턴되어서 결국 이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system.out.println int value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100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util.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그 구체적인 타입을 이번에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지정하지 않고 그냥 박싱이라고 주고요. 여기다가 홍길동을 이렇게 줍니다. 자, 여기에 구체적인 타입을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이 주게 되면 자, 컴파일러는 이제 유추를 합니다. 유추. 원래 이 자리는 이제 T 타입이 오는데 T 타입 대신에 문자열이 왔죠. 그럼 마치 여기에 스트링이 있는 것처럼 컴파일은 해석을 해버려요. 자, 그래서 자, 스트링으로 T 타입, 즉 타입 파라미터가 다 스트링으로 이제 변환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자, 이게 이제 스트링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이게 스트링으로 유추를 하고요. 자, 이것도 스트링으로 다 변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박스 스트링으로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원래는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스트링이 이렇게 와야 돼요. 스트링이 와서 자, 여기에 타입도 스트링, 그리고 박스의 요 자리도 스트링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요거를 지정하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유추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값이 문자열이니까 마치 스트링 타입이 지정이 된 것처럼 해석을 해서 이렇게 박스도 스트링 타입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값을 한번 얻어 봅시다. str value에서 자, 박스2에 자, 뭡니까? get이죠? 예.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이제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코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박싱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자, 제네릭 메소드이기 때문에 자, 이걸 호출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인 타입을 지정을 해서 매개 타입이나 또는 리턴 타입을 결정해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이 이제 인티저로 줬으니까 자, 여기는 정수 값을 주고 여기는 박스 인티저로 이제 리턴 값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 주면 구체적인 타입을 지정하지 않으면 여기에 준 매개 값을 가지고 유추를 합니다. 이게 스트링이죠. 자, 스트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도 당연히 박스 스트링으로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박스 스트링으로 받아서 이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마치 스트링 자, 이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되어서 자, 스트링이 이제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박스2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 홍길동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제를 하나 더 해보죠. 자, 패키지를 하나 새로 만들게요. 이건 다 닫고요. 자, 이번에는 example 2라고 해서 자,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자, 아까처럼 자, util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는 역시 그 스태틱으로요. 자, 메소드를 자, compare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선언을 할 건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자, p1이라는 값과 p2라는 값을 자, 받을 거예요. 자, 받아서 p1과 p2의 그 값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compare니까 비교를 하는데 자, 이 p1과 p2가 어떤 타입인지 자, 결정을 하지 않고요. 자, 제네릭 타입으로 사용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네릭 타입을 뭘 사용을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pair 자, k v 자, 지금 자, 멀티 타입 파라미터를 갖는 자, pair라고 하는 제네릭 타입을 사용을 했죠.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는 이제 P1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를 역시 자, P2의 타입으로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compare라고 하는 메소드는 자, pair라고 하는 이 객체를 두 개를 받아서 자, 비교를 해서 이제 뭔가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이 pair라고 하는 클래스는 좀 이따 만들기로 하고요. 자, 일단 여기 K하고 V가 여러분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K와 V 타입 파라미터를 먼저 앞에다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K와 V를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자, 페어의 타입 파라미터로 자, K와 V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리턴 타입이 빠졌죠. 그래서 이 compare는 자, 이 두 객체, 즉 페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객체와 자, 두 번째 객체를 받아서 이 K 값을 비교를 하고 이 V 값을 비교를 해서 값이 같으면 얘는 true를 리턴하고요. 여기 K나 또는 V의 값 중에서 하나라도 다른 게 있다면 false를 리턴하게끔 이제 그렇게 이 메소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불리언이 리턴 값으로 나오게끔 이제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이 compare라고 하는 메소드는요. 자, 두 개의 자, 페어 객체를 자, 받아서 이 페어 객체의 이 K 값을 비교를 해서 그리고 V 값을 비교를 해서 K도 같고 V도 같다면 true를 리턴하고요. 이 K나 V 중에서 이제 값이 다른 게 있으면은 자, false를 리턴하게끔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어가 이제 여러분이 제네릭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K와 V를 이렇게 지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이 메소드가 결국은 요거를 매개값을 갖기 때문에 K와 V를 여기서 선언을 하고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불리언 자, key compare 자, 여기에 이 K 값을 비교하는 코드를 작성을 할 건데요. 그래서 P1 자, 요 변수죠. 자, P1 점 자, getKey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자, 이 P1에 저장되어 있는 키 값을 얻어내어서 비교를 하는데 점 equals 뭐하고 비교를 하냐면 이 P2에 자, getKey 자, get 메소드를 이용해서 키 값을 얻어서 비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P1에서 여러분이 키 값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P2에서 자, 키 값을 얻어내어서 자, 비교를 해서 그 결과를 자, 이렇게 이제 받았다는 이야기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value compare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요. p1.get 자, value 즉 p1의 value 값을 얻어내어서 이거랑 자, p2의 get value를 얻어서 자,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비교를 해서 만약에 값이 같으면 true를 리턴하고 자, 이 값과 이 값이 다르면 자, false를 리턴하게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compare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K도 같고 V도 같을 경우에는 true를 리턴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K는 같지만 V가 다르다면 false를 리턴한다. 자, V는 같지만 K는 다르다. 그래도 이제 false를 리턴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return 자, key compare 즉 다시 말해서 키를 비교한 결과와 자, ampersand 그리고 값을 비교한 이 결과 value compare 자, 이렇게 이제 연산을 해서
이 연산의 결과를 이제 리턴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앰퍼센트 두 개는 여러분 뭡니까? 논리 연산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true, 이것도 true면 이 전체가 true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가 false가 되면은 이 전체는 false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값을 이 메소드의 리턴 값으로 이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상당히 좀 복잡죠. 자, 내가 compare라고 하는 메소드를 선언할 때 두 개의 페어 객체를 받아서 자, 비교를 하는데 이 페어 객체가 정확하게 어떤 객체가 들어올지 몰라서 이렇게 제네릭 타입으로 썼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 K와 V가 여기서 사용됐기 때문에 이 메소드를 선언할 때 리턴 타입 앞에 이와 같이 K와 V를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타입 파라미터를.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컴페어가 호출될 때 정확하게 페어 객체가 여기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K와 V가 결정된 상태에서 들어올 텐데 그때 자, K의 값을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V의 값을 비교를 해서 자, 이 두 개 비교한 것이 만약에 다 true가 나왔을 때는 즉 K도 같고 V도 같을 경우에는 true를 리턴하고요. 자, 하나라도 다른 게 있으면 false를 리턴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저장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페어라고 하는 이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 페어라는 제네릭 타입이 없기 때문에 자, 이걸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자, 페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자, 이 페어 클래스는 자, 제네릭 타입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K와 V 자, 두 개의 타입 파라미터를 갖게끔 해주고 자, K는 키고 V는 밸류입니다. 그래서 private 자, K 키 이렇게 주고요. private V value 자,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자, getter, setter를 이제 만들 거예요. 자, source에서 generator, getter and setter를 클릭한 다음에 자, 모두 선택을 하고요. select all. 네, OK해서 자, 이와 같이 getter와 setter를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자, 생성자를 하나 선언할 거예요. 그래서 이 페어 객체를 좀 더 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자, 생성자를 자, 이렇게 자, 하나 만들겠습니다. K 키 그 다음에 V value 이렇게 하고 자, this.key 자, 요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매개 값으로 받은 키를 대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this.value 자, value라는 필드에다가는 자, 여기서 받은 매개 값을 자, 대입을 해줄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하면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자, 페어라고 하는 바로 요 클래스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지금 페어가 지금 뭡니까? 지금 철자가 틀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틀렸네요. 요걸 바꿔야 되겠다, 그죠? 내가 페어가 좀 여기서 잘못 입력을 했네요. 그래서 요거를 자, 바꿀게요. PAIR로 바꿀게요. 이것도 PAIR. 자, 이렇게 이제 바꾸면 자, 여기서 에러 나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이 compare를 호출할 때는 자, 페어라는 객체를 두 개를 넣어서 자, 비교를 해서 true 또는 false를 받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example 클래스,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실행 클래스는 자, compare 자, method 자, example 이렇게 주고 자, 실행해야 되니까 메인 메소드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냐면 먼저 비교할 객체, 즉 여기서 여러분이
자, 이거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두 객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객체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pair, 자, 인티저, 키로 인티저를 주고요. 자, 값으로 스트링을 줍니다. 그리고 p1이라고 주고, 자, new pair, 자, 이렇게 주고 1, 자, 사과라고 주겠습니다. 사과. 자, 우리 책에서는 이제 요게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바 6까지는 이제 이렇게 했어야 됐고요. 자바 7부터는 자, 다이아몬드 연산자만 가지고도 이제 유추한다 그랬으니까 자, 요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티저로 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여기에 정수값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트링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타입을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문자열을 이제 반드시 줘야 됩니다.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 자, p2라고 주고 자, 역시 요거는 그대로 주죠. 똑같은 키, 똑같은 밸류 이렇게 두 개를 줘서 자, p1과 p2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 이제 여러분이 util에 자, 이 compare라고 하는 바로 요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해 볼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util 자, compare라고 하는 거를 호출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출을 할 때 여러분이 이 compare가 제네릭 메소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뭐라고 넣어주냐면 integer, string이라고 넣어줘요. 그럼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p1과 p2 객체를 이제 여기서 대입을 할 때는요, 반드시 integer string으로 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자, 페어가 integer string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타입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인티저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페어 객체만 결국은 이제 여기 대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티저 스트링이라고 하는 미리 정의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다가 스트링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인티저 스트링이 되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들어오는 페어 객체도 인티저 스트링이 돼야지 스트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티저 이렇게 자, 다시 변경하고요. 자, 이렇게 호출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컴파일러가 유추할 수 있다고 했었죠. 여러분 이걸 주지 않으면 자, 컴파일러는 자, 이 매개값의 타입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키 타입으로 보고 이걸 v 타입으로 유추해서 자, 사용을 이제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어지는 k와 v를 요거를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오는 실제 페어 객체의 타입을 보고 요거를 유추해서 쓸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를 자, 선언해서 불리한 변수를 선언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 결과값을 이제 받을 수 있겠죠. 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줄게요. 자, 여러분 인티저, 스트링.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주면 바로 이렇게 다 맞아야 됩니다. 이거랑. 자, if 자, result 1이 자, 어떤 값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true가 되면 자, 논리적으로 동등한 객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개는 논리적으로 동등한 객체입니다로 출력을 하고요. 자, 만약에 키하고 또는 밸류가 둘 중 하나 뭔가 틀린 게 있으면 논리적으로 동등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결국 이 두 개를 비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자, 값이 똑같다면 결국 이제 얘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뭔가 하나 다르다면 이제 얘가 출력이 되겠죠.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동등한 객체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자, 여러분이 요거를 그대로 이제 카피를 좀 할게요. 자, 카피를 해서 자, 이번엔 요거를 여러분이 자, 요거부터 먼저 수정해 볼게요. 요거를 이제 스트링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K가 스트링, 자, 여기서 K가 스트링, V가 스트링이죠. 그럼 요것도 스트링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여러분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자, 스트링으로 바뀌어야 되고, 자, 이것도 이제 스트링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B3, B4로 둘게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역시 스트링 타입이 돼야 되니까, 자, 요거는 자, 유저 1이라고 두고, 자, 요거는 자, 홍길동이라고 줄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유저, 이번엔 좀 다르게 줘볼게요. 자, 유저 2라고 주고, 자, 이름은 대신에 똑같게끔 주겠습니다. 동명이인이죠. 동명이인. 예. 자, 이렇게 이제 스트링 이렇게 주고 나서, 자, 요거를 P3, 자, P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에러가 안 나죠. 그래서 스트링으로 자, 타입 파라미터가 구체적인 타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자, P도 똑같이 이렇게 지정돼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를 생략을 할 거예요. 이걸 생략하게 되면 유추한다 그랬죠. 결국 여기 들어오는 매개값이 스트링이니까 결국 K도 스트링, V도 스트링으로 유추를 해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생략을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이 result 1이니까 이건 result 2라고 둘게요. 자, 그래서 result 2가 자, true가 되면 이걸 실행하고 false가 되면 이걸 실행하도록.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자, 이 두 개가 다르죠. 이 두 개가 값이 다르기 때문에 자, 아마 이게 출력이 되어서 나올 겁니다. 자, 저장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게 출력이 되어서 나오죠. 그래서 얘는 요 위에 거죠. 얘는 요 위에서 출력된 거고, 자, 얘는 자, 여기서 출력된 거죠.